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차별받지 않은 권리입니다. 이제 차별을 하는데 누군가가 차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리라는 거예요. 그럼 권리는 뭐예요? 차별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차별받지 않는 의무가 아니라 차별받지 않는 건 수동적인데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그러면 행동전화를 해요. 행동전화가 뭐예요? 차별받지 않도록 너도 주장할 그러니까 당하지 않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네. 그거를 뭐라고요? 비교 판단하면서 비판. 논리적으로, 논리는 이론적인데 인과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주장과 근거를 대는 게 논리적이에요. 뭐라고요? 주장 근거로. 그러니까 이 설이 뭐라 그랬어요? 설득이라겠죠. 네. 이 득이 뭐예요? 이득이에요. 어떤 이득? 행동 변화를 시켜. 이 글을 읽는 사람한테 뭐라고? 생각을 변화시켜서 차별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라 라는 행동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합리적,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차별하는 거는, 자, 그러면 여기 나왔네. 차별과 차이의 차이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면 차별. 이치에 합리적이면 차이.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의 차이를 가지고 하면 차이. 신체 구조도 그냥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남자, 여자를 차별하면 불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불합리적. 합리적인 거는 차이. 뭐라고요? 남자, 여자의 신체 구조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배려하는 거는 차이. 둘이 그냥 특별히 나눌 이유가 없는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는데 구별을 하는 거는 차별. 이유가 없고. 사회 이유가 없고.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자, 그러면 차이는 뭐라고? 이유나 근거가 있다고. 자, 사회적인 차별을 한다고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 하면서 차별을 한다고. 능력이 여자가 더 좋은데 남성 중심으로 그냥 해버린다고. 네. 그게 차별이라고. 네. 사라지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 그러면 원인에 따른 대책은 항상 만들겠지. 네. 자, 문제 상황의 원인을 분석을 잘 할수록 원인이 명확하면 그 원인을 고쳐주면 해결 방안이 나오겠지. 네. 그게 논리적이겠지. 그러면 원인과 대책을 표로 만들어야겠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원인 1, 대책 1, 원인 2, 대책 2, 원인 3, 대책 3을 표로 만들어서 기억을 해야 이 글 전체가 이해가 된 거지. 네. 자, 구체적 법조항을 근거로 활용하여 정확성과 주장의 신뢰성은 믿음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몇 조 하면 더 정확하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정확성, 신뢰성. 일상생활에서 발생했는 사례들. 이런 사례 있었잖아요. 요거는 차별이 맞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주는 게 좋겠죠. 네. 실제적으로 차별과 차이를 둘 다 보여주는 게 차별과 차이를 이해하면서 차별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됐어요? 네. 자, 문제가 심각하대. 서로는 다 심각하다고 쓰겠지. 이런 문제 심각하니까 고치자 해야 되니까. 네. 왜 심각하냐? 이게 위험한데 일상화돼서 더 일상적으로 인식 못하고 그냥 차별을 계속 해버려. 근거가 없는데 있다고 믿고. 이게 더 위험하잖아. 네. 이해되세요? 없는 귀신을 믿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봅시다. 일상화돼서 일상적으로 누가 인식을 못하고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근데 이 일상화됐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전문가나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막는 법까지 만들었어. 1조, 2조 하면서 조항도 명확하게 만들었어. 이 조항은 뭐냐? 자, 3조 이렇게 해서 써.
자,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3조 1항. 공부라 함은 평생 하고 학습은 학창시절에 많이 한다. 2항. 진심이 실리면 실리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3조 항. 그러면 조항이라고 그래. 이런 조항이 문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차별이 존재한대. 그러면 법 위반이네. 법 위반이네, 그제? 네. 자, 이게 위법이에요, 위법. 위법인데 걸렸어, 그 사람이. 소송돼서.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불법. 자, 차별 현상이 상당 부분 사적, 개인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 법에 의거한 조치가 곤란할 만큼 너무 많이 일어나서 상당 부분은 많이. 그치? 반수 이상이, 상당성, 방수 이상이 일어나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 그러면 막 이게 너무 많이 처벌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네. 여자가 뭐야?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에 만들어놨어. 그러면 처벌하지. 네. 소송이 비용이 큰데, 어째? 소송하려면 보통 형사소송 같은 건 한 대 때리는 애 옆에 있어서 방관하다가 봉법으로 몰리고 그럼 500. 300에서 500.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형사소송 300에서 500. 그리고 민사소송도 뭐 이 정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자, 이 500만 원을 내가 쓰면서 너 여자가 이게 뭐야 이거 소송해갖고 사과받거나 100만 원 보상금 받으면 400만 원 손해요. 배상 금액이 너무 적어서 소송해서 실제 이익이 너무 적다고, 없는 게 아니라 적다고, 이겨도. 이해되세요? 네. 소송을 걸어서 내가 500만 원 들여서 소송을 해갖고 상대방한테 사과해 그랬어. 그래서 사과를 했어. 그래서 벌금도 때렸어. 그럼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돼요? 네. 그럼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 상대방도 앉으려고 막 그러니까. 오해다. 난 얘기한 적이 없다. 녹음했어요. 그러면 너도 이렇게 했지 않냐 막 하면서.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소송을 했을 때 실제 이익이 너무 적다고, 실익이. 자, 소송이 진행되죠. 네. 그러면 네가 여자가 하고 얘기했잖아 했죠. 네. 그걸 누가 입증해야 돼? 내가. 소송을 건 사람은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 이해돼요? 네. 그 입증 책임, 증거를 성립시켜서 증명을 세울 수 있는 책임이 소송건 내가 먼저 얘기한 거야.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잘못했다고 주장만 하면 안 되고 그 증거를 대야 돼요. 증거를 다 서류에는 녹음으로 되든 다. 즉 차별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남자야. A남이 뭐라고 했을 때 B녀에게 그랬지. 네가 여자가 이랬겠지. 네. 이 B녀가 증거를 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녹음도 안 되고 한 상황에서는 억울한데 이걸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러면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상대방은 나 무고했다가 모함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해버려. 나 억울하게 무고했다. 근데 얘가 증거를 못 댄 것 자체가 무고죄의 반증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기 힘드니까 함부로 소송 걸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해결 방법. 차별 철폐와 간다나 차별을 지금 받았다는 거지. 네. 소송을 이렇게 지금 A가 문제요. A가 잘못했어. B가 잘못했어. A. A가 잘못했는데 B만 지금 부담을 지고 있잖아. 너무. 그러니까 B의 부담을 좀 감경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네. 지원하든지. 그쵸? 그래서 소송을 하는데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거나 인권위원회가 개입하거나 예산을 늘려서 지원한다는 거지. 그러면 또 이것도 안 좋아. 왜 그런지 알아?
소송 만능이 되고요. 막 소송을 막 너무 약하게, 예? 소송 만능이 돼요. 소송 만능. 소송 만능주의. 무조건 소송 걸어버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야지. 예. 이게 억울한 거를 해소할 만큼 너무 이게 터무니없이 소송하기 어렵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게. 그러니까 애매하지. 근데 여기는 긍정적 정반, 건전한 순환, 빙글빙글 돌아, 형성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A가 B한테 잘못하지. 네. 그럼 B를 돕지. 그래서 A가 잘못하지 않게 하지. 네. 또 C가 잘못하지. 그럼 C를 돕지. 그러면 이게 점점점 줄지. 네.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라고, 순환 구조. 그런데 이렇게 돕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줄이는 거는 법 체계가 발전한 거지. 네. 쉽지 않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건 소송 중심으로 본 거고, 법 체계가 발전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지. 이걸 하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B녀가 A남한테 A남이 차별 안 했는데 차별했다고 고소해. 도와. 증거가 없는데. 억울해. A남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 펜스를 해갖고, A, 여자하고 무조건 접촉하지 말라. 이게 펜스룰이에요. 접촉하고 사고 날 원천 자체를. 그럼 또 이게 펜스룰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여자는 같이 회의 안 해. 이렇게 왕따 시키는 것 정도예요. 남자끼리는 저녁에 만나서 술 먹는데, 여자는, 애초에니까 너는 오지도 마라. 이해돼? 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남자들한테만 해주고, 여자는 뭐, 이렇게 차별이 또 될 수 있어. 네. 펜스룰 자체도. 자, 우리 사회에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 있죠.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체의 연령 제한 조건, 연령. 근데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차별. 지금은 차별인데 옛날에는 아니었어. 왜 그러냐면, 당연히 신입사원인데 어린 사람 뽑아야 늙은 사람 뽑을 수가 없잖아. 네. 근데 이게 나이를 가지고 신입사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이 합당하냐라는 논의가 점점 활발해져서 이게 차별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히 어린 사람 뽑는 게 낫지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 차이냐 이게 차별이냐 했을 때는 이건 차별 같다. 다른 건 다 없는데 헌법에 보면 연령, 성별, 나이, 연령, 성별, 종교, 재산 상태, 이렇게 좀 나열해놨거든요. 네. 이거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고 써있어. 헌법 조문에, 평등 조항에. 이해되세요? 네. 평등 조항에. 자, 이거는 비연관이 없어 보금자를 이유만으로 취업하고, 왜 취업해요? 이게 왜 차별하는 거야? 간염 보금자가 전파가 된다고 안 된다고? 되지 않는데. 되지 않는데, 이게 간염이 걸렸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차별이 아니지. 그냥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요게 있었다는 기억으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안 퍼지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퍼지는 사람이면 안 되지. 안 퍼진다면 차별이 될 수도 있지. 이런 사회를. 근데 애매해. 이걸 봤을 때 생각해보자고. 이 연령 제한 조건이 네. 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50살하고 20살하고 뽑으면 일이 돼? 잘? 안 돼요. 된대 요새는. 다. 그래서 연령 파괴가 많이 늘어났어 옛날보다. 공무원도 그렇고. 이해됐어요? 근데 요거는 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특성. 자, 이것만 쳐보면 되겠죠? 뭐라고요? 뭘 쳐본다고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어. 특징 특성. 비형 간염 바이러스. 이거네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이게 전염병은 맞네요. 신조했네. 직체 없이 급성으로 되는 거네. 그제? 네. 바이러스 보유자의 체액이나 묻는 바늘에 체액에 무슨 바늘이나 칼에 상처 입는 경우. 잠복기, 전염기가 있네요. 전파 가능할 때가. 그죠? 네. 감염을 확인한 사람, 인상 증상 나오고.
재금상, 임신중, 그러면 이게 보균자. 보균자라고 써야겠네, 그치? 네. 바이러스, 보균자, 위험성. 그죠?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생기는 간의 염증이래. 건강한 보균자란 없다는 걸 모두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보균자는 없다. 위험성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거 위험성인데? 그럼 차별 아닌데? 이렇게 쓰인. 보균자 결혼, 완치사례, 보균자 취업. 여기 나오네. 이거네, 취업. 그치? 네. 일시적 업무 종사 제한할 수 있는 거고. 입사 시 탈락할까요? 이거 나오네, 이거. 그잖아? 네. 일상생활에는 전혀 안 된대. 음. 차별에서는 안 된대. 정당할까?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전염시킨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약하니까 건강 악화될까봐. 그죠? 네. 근데 평등권 침해라고. 그죠? 이렇게만 나오네. 이게 또 뭐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전염은 안 된다는 거네. 그죠? 네. 그러면 여기네. 그죠? 네. 어떤 병입니까? 휴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만성적으로 보여가시나 간으로 인해 자각 증상이 없고 간 기능 검사는 정상. 염증이 경미하게 있대. 간의 간염으로 약간 흉터가 있는 거래. 일상생활 아무 상관이 없대. 근데 뭐 과로 피로는 보통 사람들 힘들지. 염증이 가라앉으면 지연된대. 그래서 간암의 빈도가 간병 환자보다는 낮으나 위험도는 조금 있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정상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라는 그 약한 거라는 거네. 그죠? 네. 이거까지 다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힘드네. 그죠? 요거를 아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로 이게 있으면 다른 이유까지 걸어갖고 탈락시킨다는 거네. 네. 이 뉘앙스가. 연령이 이유만으로니까 연령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령이 높으면 다른 걸 핑계 삼아서 세트로 묶어서 탈락시킨다는 거네. 네. 이해되세요? 네. 뉘앙스를 그렇게 읽어야죠. 근데 요 연령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지표를. 간염무균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는 못한다고 회사에서. 빠삭하게 알겠네, 취업 재상자들이. 네. 연령만 말고 다른 걸로도 탈락시켰네, 그죠? 어쨌든 차별이 쉽지 않은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는데, 가상의 사례를 했다는 거지. 1번. 차별 금지한 영역을 규정해 놓고,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적 생활에서, 개인적 생활에서 일어나서, 법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공적인 경우에 일어나면 공적으로 법으로 제한 거는 되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알 가능성이 적다고. 네. 소송 비용 엄청 크지. 배상액은 적지. 실제 이익이 없으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소송될 경우 이렇게 소송 실익이 없어도 하는 사람이 있어. 손해보더라도 감정상해서 안 되겠다.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라고. 차별 행위를 입증해야지 당한 사람이. 차별 당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근데 의료 소송할 때 A하고 B라고 했을 때 의사가 수술했지. 이거 잘못 수술했잖아. 그래서 A가 입증하기가 힘들지. 그랬을 때 의사가 이게 정상적으로 수술한 걸 입증해라. 그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그러거든. 네.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근데 A 남이 뭐라고 했다고 B가 소송 걸었을 때 입증 책임을 전환하라 할 수 없어. 난 안 했는데 안 한 걸 했다고 증명하라는 얘기야? 입증처는 전환이 안 되지. 네. 이 소송하는 것 자체 입증 책임에 대한 맞아요. 경감, 완화. 근데 그러면
근거로만 해야 되는데 재판을 정황 증거로만 하면 좀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애매해 이게. 이거 판단하는 문제가. 차별 행위에 대한 소송이 활성화되면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소송 만능이 되면 또 안 좋고. 네.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이 이어진다면 자 뭐만 내면 다 손해배상 걸어버려. 이게 이 손해배상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건전한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소송 청구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소송 청구이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서서히 어쨌든 이런 논의, 차유와 차별에 대해서 소송을 지원해서라도 뿌리째 뽑아야 된다. 왜 인식 변화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소송으로 시범 케이스 몇 개 딱 돼가지고 지고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확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이게 처벌의 형사적 예고. 뭐랬지?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로 교육도 하는 건 선제적 조치인데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처벌받고 배상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보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거지. 네. 그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됐어요? 네. 근데 소송 만능으로 이렇게 쓴 거는 소송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거고 어느 기준에 이게 더 궁금하지. 이 내용 자체는 흐름이 너무 뻔해버리네. 됐어요? 네. 다 한 거예요? 뭐 네. 위에는 안 했네. 다시 위에 거 보니까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 이거 소송으로 했네, 그죠? 네. 대안을 찾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하는 느낌도 있어, 그죠? 네. 주제는 알겠어. 차별하지 말자. 독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A가 B한테 이렇게 소송 걸었는데 A는 소송 아니면 안 될 만큼 심각하다고 본 사람이네, 이 사람은. 됐어요? 네. 차별받지 않은 권리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작을 저서는 법학자가 썼으니까 법 중심으로 쓴 거네, 소송으로. 해결 방법이 법이라고 쓴 거네. 법학자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그 직업적 특성이 있으니까 이게 법학적으로 쓰는 것도 차별이 있는데 이 차별 소송에 대한 문제 이렇게 좁혀서 제목을 했어야 되는데 차별받지 않은 권리니까 소송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권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확 줄여간 것이지 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를 실행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소청도 할 수 있고 뭐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의도 할 수 있고 그지? 네. 캠페인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을 중심으로 자 헌법상의 법리는 뭐라고? 평등은 뭐라고? 차별받지 않은 권리일 수도 있어. 다른 말로 하면 평등. 왜? 그치? 정당한 근거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게 평등이잖아. 네. 헌법상 권리인데도 차별이 너무 많다고. 만연은 흔하게 있다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근데 만연한 까닭, 인식이 그렇다. 그런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너무 길겠지. 역사적 상황이나 뭐 이런 거 다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소송 외에 여러 가지를 쓰기도 쉽지 않겠지. 법학자니까 좁혀서. 네.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송이라고 활성화가 하나의 대안이 있다. 이렇게 뚜렷하게 쓴 것 뿐이냐. 핵심 주장. 소송 활성화. 소송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도 아마 썼을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해야 돼. 근데 여기 교과서에 이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아마 줄였을 거예요.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필자의 핵심 주장, 타당한지 검토해보고 이 대안, 소송 활성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구체적으로 필요한 방안을 보충해서 그죠? 네. 이 대안이 소송하는 방안을 해서 필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소송해야 된다는데 문제는 이 소송 과정을 모르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 수가 없고요. 구체적 방안을 하려면 이 소송 과정을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상황별로 분류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을 모르면 이걸 또 못해요. 제안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범주는 넘어간 거예요. 법학자가 쓰면서. 그거를 그냥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느라고 그냥 줄기식으로 뽑아왔다고 볼 수밖에 볼 수 없어요. 이해돼요? 네. 자,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비교 판단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요. 논설문이라. 그래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럼 불합리한 거를 이 사람이 논증해야 되고 사회적이잖아. 사회의 특징, 경향. 여기 사회의 특징을 이 사람이 다 써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사람이 본 사회의 특징과 내가 본 사회의 특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 이거를 원인을 쓰는 거에 따라 정교하게 철폐의 대책도 다른데, 원인이 이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기준으로만 쓴 거야. 뭐로? 여러 가지를 쓴 게 아니라 원인이 1, 2, 3, 4가 다 있을 텐데, 뭐로? 소송의 실익이 없으니까, 소송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소송의 실익이 있게 힘들지 않게 도와주자. 이것밖에 없어. 일관되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지 않은 원인은, 그죠? 소송의 실익이 없으니까 소송을 제한하다. 소송 문제. 뭐라고요? 소송. 그러면 차별에 대한 소송에 대한 소고, 뭐 생각. 이렇게 제목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게 다 맞아요. 원인을 분석했어. 소송의 원인. 그래서 해결 방안 제시하고, 구체적 법조항도 제거하고, 정확하게 신뢰도 줄 수 있고, 일상생활 발생하는 사례들, 그죠? 네. 이거를 소송을 걸었을 때 어떻게 발생을 하고, 이렇게까지 써줬어야 되거든. 네. 이해를 도와줬어야 돼. 그러니까, 차별이 심각하다. 현실적으로 위험하다. 일상화됐다. 너무 쉽게 한다. 근데 이 일상화된 증거도 얘기를 해줘야 돼. 각각가. 법조항 있는 걸 쉽게 쓸 수 있고, 상당 부분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냥 동의할 수도 있지만, 사적 영역이니까 좋지 곤란하면 가정 일이면, 개인 일이면, 연인 간의 일이면, 그죠? 근데 요게 초점이죠. 소송 두 개에 대한. 비용이 큰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이걸 도표나 수치로 적어줬어야 돼. 본문 내용에. 나왔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말로만 쓰면 인식을 못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입증 책임은 원고에 있다. 그럼 소송이 이익이 없다. 입증 책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이걸 재판 안 해보나, 이게 재판 소송에 대해서 모르면 잘 이게 실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해보면 증명. 입증 책임에 따라서 실감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면 이 소송 사례 통계를 준 다음에 이거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써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국가가 개입할 때 인권위원회의 개입의 정도, 예산 지원의 정도, 국가 개입의 정도 주는데, 개인 사생활을 봐봐. 상당 부분 사생활인데 사생활을 국가가 개입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자, 건전한 선한 구조. 이거는 이제 기억해야지, 외워야지. 자, 이렇게 보세요. 의식개혁이 되면 한계를 절감하고, 의식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한계를 절감했어.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의식을 향상하고, 또 다른 한계가 되면 또 새로운 법률에서 자꾸 법률을 더 정교하게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안 되면 이렇게 만들고 해서 점점 이렇게 필요한 쪽으로 다 다가가자는 얘기겠지. 네. 그게 순환 구조라고 했지. 네. 그럼 법체계가 더 발전한다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써준 거지. 근데 요걸 명확하게 국가 개입의 정도, 인권위원회 예산 정도, 이걸 다 써줘야 되는데, 이게 논문 전체 테두리 같다, 하나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썼을 거라고, 거기, 논문에서는. 근데 교과서 짧은 지문에 이거 쓰기 불가능하거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소송, 차별철폐 소송에 대해서 그거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 논리를 쓴 건데, 오해 사기 딱 좋게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려. 그래서, 진짜로 보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정도로만 추상적으로 쓴 거야. 그럼 이런 건 뭐냐? 논문을 자세히 쓰기 전에, 이렇게 앞에 초록처럼 논문 줄거리를 써요. 그 다음에 논문을 요거에 맞춰서 써. 이해됐어요? 네. 그 정도 수준이야, 이건 초록을. 그다음에. 됐어요? 요 초록에 이렇게 국가에 개입하면 요 장르가 논문에는 있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개입하고, 언제 개입하고, 어디서 개입하고, 국가인권에는 이게 언제 개입하고, 어느 부서에 개입하고, 이거 다 있다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목차를 쓰고, 이 초록을 써요, 초록을 쓰고, 목차 있고, 그 내용이 논문이 있을 때, 여기에 요약 정리한 걸 초록이에요. 요약 정리, 두세 장에. 이해되세요? 네. 이 두세 장에 요약 적는데, 요거는 150장, 300장이거든. 그 순서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제목이?
차별 관련 소송의 지연책과, 그죠? 발전 방안 제공,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해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